자, 오늘은 2학년 이제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우게 될 거고, 그거의 첫 번째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경우의 수는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써놨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사건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실험이나 행동 같은 걸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개의 제비에서 내가 하나를 뽑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경우의 수를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좀 얘기를 했냐면, 뭐 동전,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경우일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다 셌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세서 자, 이게 몇 가지가 나오지? 전체 세보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수형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동전이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해서 보통 헤드 테일, 앞면과 뒷면을 영문으로 이렇게 HT라고 표현을 하고, 주사위는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앞면 하나에, 뒷면에 이제 동전 하나 던졌고, 그 다음에 뒤에 주사위 숫자가 나올 건데, 주사위 숫자들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냐면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6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H 하나에 6개 하나, 자 T 앞에 나올고 뒤에 이제 주사위 숫자가 나올 건데, 이 주사위 숫자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앞에 풀었던 거 똑같이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그림처럼 요거 하나에 어떤 개의 가지가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다 내가 나열해가지고 이제 경우를 세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H1이요, H2요, H3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어요. 이걸 이제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쓰는 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2학년 때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울 때는 저렇게 다 나열해서 쓴다기보다, 저런 경우일 때 우리가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정도 나오겠거니 계산해서 들어가자는 거야. 저걸 다 세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세는 방법이 지금은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막 수형도로 막 H 다음에 1, H 다음에 2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 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의 계산 방법, 연산법, 계산 방법, 연산법칙, 연산을 배우게 될 건데, 경우의 수의 연산 같은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합의 법칙, 두 번째는 곱의 법칙,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떨 때 곱의 법칙을 쓰느냐, 예를 좀 들어가지고 알려줄게. 자, 내가 옷이 있는데, 옷이 윗도리가 티셔츠가 2개 있고 치마가 3개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오늘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갈 건데, 티셔츠하고 치마 둘 중에 내가 한 개만 입을 수 있나? 불가능이지. 난 티셔츠하고 치마를 둘 다 같이 입어야지. 티셔츠만 바깥에 입고 나가도 안 되고 치마만 입고 나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 둘 다 똑같이 얘도 입고 그리고 얘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럼 2개의 사건이 딱 나왔을 때 얘랑을 내가 이제 티셔츠도 입고 그 다음에 치마도 입어야 되니까 요거의 관계 사실은 지금 AND 관계입니다. 그러면 티셔츠를 내가 A, B 티셔츠라고 하고, 치마를 기역, 니은, 디귿 치마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입을 수 있는 건 A의 기역, A의 니은, A의 디귿, B의 기역, B의 니은, B의 디귿. 자, 이렇게 총 6가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티셔츠가 2개고 치마가 3개니까 티셔츠는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치마는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총 6가지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2 곱하기 3을 내가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멜빵 바지 2개랑 그 다음에 원피스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멜빵 바지랑 원피스 3개인데, 자, 요거 관계는 내가 멜빵 바지를 입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치마를 입는 게 아니야. 멜빵 바지도 입고 그 다음에 원피스도 입을 수가 없어. 멜빵 바지 또는 원피스, 이거 2개의 관계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멜빵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원피스를 그 위에 입는 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멜빵 바지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입거나 또는 원피스를 입거나 이렇게 둘의 관계가 오어의 관계에 있다고. 이러면 내가 멜빵 바지를 A하고 B라고 놓고 원피스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놨을 때 오늘 입을 수 있는 건 A 하나야. 또는 B, 또는 기역, 또는 니은, 또는 디귿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총 5가지 중에 하나로 내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기 2가지 있고 여기 3가지 있으니까 오늘 나는 2개 더하기 3개인 총 5가지의 옷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이제 고르는 경우가 5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티셔츠하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곱해가지고 아까 6가지가 나왔는데 이럴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얘랑 얘랑은 더하기로 이제 지금 내가 계산을 했는데 둘의 차이가 뭐냐? 중간에 들어있는 얘 and와 or의 차이예요. 내가 앞에 거의 사건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건도 하려면 둘의 관계가 and 관계라면 둘의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앞에 거를 하거나 또는 뒤에 거를 해야 돼. 둘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둘을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때 얘를 하거나 또는 오어의 관계일 때, 요 관계일 때는 내가 앞에 거의 경우의 수하고 뒤에 거의 경우의 수를 덧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내가 2개를 쓸 건데,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정말 합할 건데 두 사건을 합할 겁니다. 그럼 두 사건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합의 법칙은 오어라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A 또는 B. 그래서 A를 하거나 또는 B를 단독적으로 A 또는 B예요. 관계가 오어에 있는지를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A 그리고 A랑 B를 같이 해야 돼. A도 하고 그리고 B도 해야 되는 경우일 때는 우리가 고배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어와 and의 관계에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문제에서나 또는 교과서 책에서는 동시에 하거나 동시에 하지 않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가 아닙니다. 동시에라고 하면 주사위를 한꺼번에 동시에 던질 수 있는데 2개를 뭐 따로따로 던져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동시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둘의 관계가 오어인지 아니면 and인지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둘의 관계가 오어이면 합의 법칙, and이면 고배 법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161페이지에 확인 예제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됐는데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확인 예제 2번이에요. 옆에 있는 그레이 박스에 나와 있는 자 1에서 14까지 번호가 적힌 14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선택할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세요. 3의 배수는 그러면 1부터 14까지 몇 개가 있냐면 3, 6, 9, 12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5의 배수는 5, 10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가 나오거나 또는 5가 나오는 경우니까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지금 5에 간대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장을 뽑는데 그러면 총 4가지 더하기 5가 나오는 경우가 2가지니까 4 더하기 2에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 이제 한번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1개랑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질 때 동시에 던질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를 던지거나 500원짜리를 던지는 게 아니라 2개를 그냥 같이 던지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던지고 그리고 500원짜리를 던지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헤드테일, 앞면, 뒷면이 있을 거고 500원짜리 같은 경우에도 헤드테일, 앞면, 뒷면이 있을 건데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2가지고 얘도 나올 수 있는 게 앞면, 뒷면 2가지인데 1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를 당연히 던질 때 100원짜리 던지고 그리고 500원짜리 던지니까 엔드 관계야. 2개 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더할 때는 항상 둘의 관계가
or 그 다음에 곱할 때는 둘의 관계가 and일 때 곱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있는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우선은 책에 있는 내용이랑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랑은 조금 다르니까 우선 제 설명을 좀 보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중에서 내가 A, B, C, D, E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A, B, C, D라는 이름을 가진 5명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5명 중에서 5명을 쭉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고 B, A, C, D, E, B, A, D, C, E, B, A, E, C, D, B, A, D, E, C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내가 다 세가지고 저 경우의 수를 맞출 것이냐, 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걸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자, 5명이야. 그럼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자리를 5개 만들 거예요. 5명이니까 5개의 자리를 만들고 첫 번째에 5명이 다 올 거니까 얘도 오고 그리고 얘도 오고 그리고 얘도 오고 모든 지금 오는 과정이 다 곱하기야. 얘 그리고 두 번째 얘 그리고 세 번째 얘 이렇게 올 겁니다.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5명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를 뽑을 거니까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얘 빼고 여기 중에서 만약에 D가 맨 처음에 왔어. 그러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애들은 4명이니까 4명이 여기 두 번째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았기 때문에 남은 3자리 중에 3명, 2자리 중에는 2명, 마지막 한 자리는 남은 1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명을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60 곱하기 4니까 20 곱하기 6이니까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5명 중에 2명을 나열할 거야. 그럼 나는 자리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리 그냥 2개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5명 중에 2명 올 건데 첫 번째 자리에 A, B, C, D, E 중에 아무나 올 수 있기 때문에 5명 다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걸 뽑을 거예요. 2개 관계가 그리고야 첫 번째 걸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뽑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서 1명 빠지고 남은 앞에 1명 썼기 때문에 4명 중에서 뽑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총 20까지가 나오게 되겠지. 자, 5명 중 이번에는 3명을 해볼게. 어쨌든 3명을 뽑을 거니까 3개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5명 중에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명 올 수 있고 그 다음 3명 올 수 있는 겁니다. 3명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곱셈을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명 중에 이번에는 C, D가 이웃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써볼게요. A, B, C, D, E 중에서 C하고 D가 이웃이니까 얘네들 무조건 한 팀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테이프를 꽁꽁 묶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사실은 1명, 2명, 한 몸 하나니까 총 4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CD를 이렇게 떨어뜨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예 테이프를 꽁꽁 묶어가지고 한 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놓겠습니다. 그럼 A, B, C, D 이 중에서 여기 한 몸이니까 결국에는 5명 중 CD가 이웃해가지고 나열하였을 때 그러면 총 4명이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몇 명 뽑는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필요할 거고 4명이니까 4, 3, 2, 1. 자, 이렇게 지금 썼어요. 4, 3, 1이라고 썼는데 A, B, C, D, E 이렇게 쓸 수 있지만 A, B, D, C, 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C하고 D가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얘네들 한 몸, 얘 이렇게 지금 내가 해서 요 뭉탱이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그러면 A, B, 뭉탱이 E 이렇게 있는 경우에서 이거 하나랑 A, B, 뭉탱이 D에서 뭉탱이 여기서 CD가 아니라 D, C, E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씩 더 추가가 될 테니까 지네들이 이 뭉탱이 안에서 지네들끼리 서로 움직이는 경우 2명이 움직이니까 2자리 필요할 거고 2 곱하기 1 2가지겠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C, D가 아니라 C, D, E가 이웃해가지고 3명이 이웃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써볼게요. 그러면은 C, D이면 C, D, E 요거 3명이 지금 한 묶음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얘네들 테이프로 꽁꽁 묶었어. 그러면 A, B, 얘네 뭉탱이니까 총 3명이 나열하는 상황이 되므로 하나, 둘, 셋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3명이 나열을 하는데 근데 A, B 뭉탱이 이렇게 했지만 A, B 뭉탱이 안에서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D, C, E, C, D, E, D, C, E, D, E, C, E, C, D, E, D, C 총 6가지가 계속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선은 요거 뭉탱이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리를 이렇게 바꿀 거고, 이 뭉탱이가 요렇게 한번 나올 때마다 뭉탱이가 지네들끼리 3명이 자리 바꿀 경우의 수, 3명이니까 3명의 자리가 지네들끼리 바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가나? 뭉탱이를 우선 얘네들을 한 몸으로 한 소쿠리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 3명이라고 들어갔지만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경우의 수 또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또 옆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명 중 2명을 뽑을 건데 2명 중에 A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2명을 뽑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리는 2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반드시 A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는 무조건 뽑고 시작하겠다는 얘기니까 A를 먼저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A에다가 다른 애 누구 올지 생각해보자. A, B, C, D, E에서 A가 이미 뽑아진 상태야. 내가 얘네들 선택의 여지가 없어. A랑 누구, 뭐 B랑 C, B랑 D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무조건 A가 뽑히니까 A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 옆에다가 얘네들은 누가 올지 모르니까 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A 빼고 나머지 4명 다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A 한 명에다가 그때마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붙으니까 당연히 4가지가 되는 거지.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중복으로 뽑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네들 이렇게 이름 적혀있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가 1명 뽑아서 경품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1명 뽑을 건데 1명 뽑고 그 다음에 요거 뽑은 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이거 뽑고 다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A가 2번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입니다. 2명 뽑을 거니까 자리가 2개 필요할 거고 첫 번째 5명 중이니까 5명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걸 보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2번째 뽑힐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표의 개수가 여전히 5개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해가지고 총 20개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1명 A가 뽑혔으면 2번째는 A가 포함되지 않은 A 빼고 나머지 4명 중에서 뽑을 거다라고 하면 5 곱하기 4 즉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근데 중복해서 A를 2번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A가 뽑혔어도 2번째 A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 곱하기 5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이번에는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 B, C, D, E에서 앞에서 만약에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A, B 뽑은 거랑 B, A 뽑은 거랑 같지 않아요. 즉 만약에 내가 앞에서 2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5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한 명은 반장이고 한 명은 부반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A 반장 뽑은 거랑 B 부반장이 된 거랑 반장을 B가 하고 부반장이 A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A, B, B, A가 다르니까 요게 그냥 우리가 앞서 나열했던 그냥 5명 중에 2명을 나열하는 식인 거예요. A, B랑 B, A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2명 다 환경 미화부장을 뽑기로 했어. 미화부장. 근데 미화부장을 내가 뽑았는데 영수, 철수가 미화부장 하나, 철수, 영수가 미화부장 하나 똑같은 거예요. B하고 C가 미화부장이 됐어. C하고 B가 미화부장이래. 그럼 결과가 지금 똑같지. 앞에서 말했던 둘의 그 지위가 서로 다르다거나 A, B 먼저 쓰고 B, A 먼저 쓰는 게 다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2개를 뽑았는데 B, C를 뽑으나 C, B를 뽑으나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은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우선 5명 중에 2명 뽑을 거니까는 자리가 딱 2개 필요할 거고 5명 중에 우선 2명을 뽑았어요. 자, 근데 A, B를 뽑으나 BA를 뽑으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2개를 셀 수 없으니까 2개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고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순서 상관없어. 3명 다 뭐 미화부장이래요. 그러면 내가 5명 중에 3개 뽑을 거니까 하나, 둘, 셋 자리 3개 필요할 거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A, B, C가 미화부장이 되나 BCA, BAC, BAC, CBA, CAB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미화부장이 ABC야. 미화부장이 BCA야. 뭐 똑같은 결과니까 얘네들 센 거 중에서 이 3명이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이 6번이 다 똑같이 세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명이면 미화, 3명이 미화 부장이면 이렇게 돼. 3명을 내가 만약에 반장, 부반장, 회장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A가 회장, B가 부반장, 그 다음에 뭐 C가 회장 이렇게 되는 거랑 B가 회장, B가 반장, 그 다음에 C가 부반장 이렇게 되는 거 다 다르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 3명 뽑는다고 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요. 10명 중에 3명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3명을 뽑아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꼭 그 개수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7번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 필요하니까 좀 나와 있어요. 좀 넣습니다. 자료 중에 중복된 문자나 숫자가 있을 때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커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가 있어. 이걸 쭉 나열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6개니까는 6, 5, 6개 중에 2개 뽑을 거 아니고 6개 다 나열할 거니까 4, 3, 2, 1 이렇게 쭉 나열할 건데 이거 잘 봐. 얘를 내가 빨간 2라고 쓰고 얘를 파란 2라고 한번 써볼게. 예, 그러면 커피 얘랑 커피 이거랑 지금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니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지만 얘랑 지금 내가 썼을 때 지금 2가 오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니? 혹시 지금 주어진 문자에서 또 주어진 숫자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게끔 지금 여기는 2도 있고 FF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을 경우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FF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겠지?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커피가 이럴 때 한 번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커피가 중복해서 나왔을 테니까 나누기 FF가 중복이 되니까 그거 2개로 하나 나눠주시고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지금 똑같으니까 2가 중복이 되니까 2 곱하기 1 2개 중복된 숫자의 개수로 이렇게 걔네 둘이 줄이 움직이는 경우의 수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111, 22, 3. 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얘를 내가 막 나열을 시킬 건데 똑같은 형태가 얘랑 자리 바꿔도 111, 2233, 223, 111, 223 이렇게 자꾸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아무리 자리를 바꿔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지 말아줘야 되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 5, 4, 3, 2, 1 나누기 얘네 3개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얘네 셋이 자리를 바꿀 경우의 수 요걸로 나눠주시고 얘네들이 또 중복이니까는 2 곱하기 2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1이니까 나눠줄 필요 없고 중복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끼리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겠어요.